국가심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김가원 국장님이 그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그 미래의 새싹이라고 오늘 본인을 대신해서 주성희 간사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성희 간사님이 첫 발표죠. 네, 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로 이렇게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성희 간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성희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제16조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 대규모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유엔에 보고된 이후로 정부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착취, 성착취 그리고 폭력과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처벌이 많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슈로는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급이 미흡합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한국의 염전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처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를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확정된 형사 판결 중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무려 15건에 다달합니다. 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인정이 되었고 징역이 5년 선고된 한 건을 제외하면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최장 3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해자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그 학대 피해와 비슷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2020년에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착취 정책 마련안을 보시면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농업업, 축산업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40년 이상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4명 그리고 30년 이상인 사람이 3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처벌은 매우 미약했는데 2016년 법원은 장애인 노동 착취를 한 사례에서 8년 9개월간 착취를 한 가해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2017년에는 23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가해자에게는 1년 6개월의 되게 짧은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0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한 사례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15년 1개월, 14년 4개월 동안 노예처럼 착취한 사람은 징역 2년밖에 선고하지 않았으며 17년 동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부부에게 형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과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에 대응할 만한 법체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호 의무자에 대한 학대가 형중 가중 사유가 아닌 감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를 악용한 현대판 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돌봐주었다라는 관계로 혐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매우 약한 처벌을 내리는 관행이 수사기관과 법원,
노동부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장애인들이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나 진술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서비스 체계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진술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공허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는 예산 부족 그리고 인력 부족, 시스템의 부재로 신체적 심리적 회복, 그리고 소득 및 취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피해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 3월 서울의 잠실야구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7년간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 매우 적은 임금을 받았으나 이마저 친형이 모두 가로챈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형은 국가의 지원금마저 횡령하였고 피해자는 관객들이 버린 음식물을 먹으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지적장애인의 형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관계였으며 임금과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는 검사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는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학대, 특히 노동 착취의 처벌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은 무엇이고 법적인 개선 및 수사관과 법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호 의무자에 대한 학대가 엄벌이 아닌 선처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취, 폭력, 학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의 조력을 받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권고를 위한 질문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장애우관문제연구소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착취, 폭력,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유형의 유형별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 쉼터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쉽게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대 피해자의 유형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분리해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 그리고 장애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지원 체계에서 이 유형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익공허기관이 전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 수는 입소하는 장애인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런 모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장애인 권익공허기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권익공헌기관과 발달장애 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의 연계가 원활하다고 보고되었는데 두 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원활한 업무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후견법인이 학대 피해자를 지원한 예는 거의 없으며 후견 제도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쉼터에 장애인의 입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착취, 폭력, 학대의 피해자가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공허기관과 쉼터의 예산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8개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장애인 수용시설의 일부를 할애하는 형태로 현재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적어서 이 쉼터를 대부분들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43%가 퇴소 이후에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고 지역사회로 자립한 경우는 20.5%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95%, 쉼터 퇴소 후에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지역에 재입소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학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로 되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착취폭력 학대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권고를 위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그 주성희 간사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뭐 떨린다고 하더니 떨리기는커녕 아주 또박또박 본인 할 말이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성희 간사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